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종수 운용령입니다. 5월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대선을 좀 앞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은 좀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2720을 넘어섰죠. 그죠? 2720을 좀 넘어섰는데 이제 요 구간에서 나타나지 않은 게 있어요.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 또는 바이오 솔림 요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타난 게 있어요. 어떤 게 나타났냐면은 내수주. 그죠? 내수주 하면은 특히 이제 금융주, 증권주, 지주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그죠? 내수주 쪽에 대한 쏠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반도체의 쏠림이 나오거나 또는 바이오 쏠림이 나와서 기존의 시장의 기존 주도주였던, 그죠? 트럼프 2.0.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죠. 이거에 대한 파일을 좀 키우려면 반도체나 바이오 쏠림이 나오면서 오늘 이 지수가 만약에 급등세가 나왔었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파이가 확 커지면서 굉장히 좋게 시장이 전개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방산주나 조선주나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욕심을 내지 말고 2350에서 매수했던 것들은 좀 수익을 병행하고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지는 걸 한번 기다려보자.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었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나 바이오가 좀 쏠리는지를 보자. 이게 지금 어느 쪽에 우위에 섰는지 이게 아직 드러나 있지 않다. 언제는 반도체가 강하고요. 또 어느 날은 바이오가 강하고, 장군 멍군식으로 해서 반도체가 강할 때는 바이오가 약하고, 바이오가 매스가 붙을 때는 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갖지 있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흐름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하고 배터리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3등, 4등으로 순위를 좀 밀어놨잖아요. 결국은 반도체나 좀 바이오 쪽에 대한 쏠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내수주 쪽에 대한 쏠림이 나와서 이번 주 제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럼 이 전략을 수정해야 될까?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감의 종속에서 이거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해서 이제 어제 수정 의견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돈길이 만들어지나? 새로운, 그죠?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내수주 쪽에 대한 이 자금 쏠림이 나오면서 지수를 띄우는 걸 보고 이게 만약에 연속성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있었던 돈의 구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돈이 만들었던 이 돈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제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했는데, 근데 역시 돈은 정직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돈은 정직하구나. 우리가 금융주하고 건설주가 가지고 있는 시총, 이게 다 합쳐봤자
하이닉스만도 못해요. 하이닉스 하나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시총이 크긴 하지만 ETF 상품이 바이오와 연계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을 좀 키우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대한 이 쏠림이 안 나오고 금융주나 이 내수주 중심 건설주 쪽에 대한 이 자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바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인데 하이닉스는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도 짜락 밀렸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한 2% 선 정도였지만은 나머지 종목들도 연속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더 이상 이제 신저가를 경쟁을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전력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특히 방산주도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이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의 한 2, 3일 정도의 흐름만 보더라도 다시 이 유동성을 뭐 10조 이상 얼마든지 키울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분위기였었는데 역시 새로운 주도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단발성이었다라는 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거의 2주 이상 제시해드린 새로운 주도주들의 출현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의 출현이 없으면 현금도 주식이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조선하고 방산주들은 좀 가격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려보자. 수익 난 것도 좀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은 지수하고 종목이 연동되는 게 별로 없어요. 지수가 가더라도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고요. 또 지수가 급락 나오더라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연결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업종에서도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었던 이런 쏠림이었는데 또 다시 오늘 보면 나이백 그죠? 이틀 연속 상한가 하지 않습니까?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이 RNA 관련된 이 플랫폼 그죠? 수출했죠. 약물2가 RNA 쪽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 쪽 관련된 매수세는 똑같은 바이오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좀 계속 있는 게 보입니다. 똑같은 바이오 내에서. 그러니까 2023년도 7월에서 8월 달에 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대사이클이 터졌을 때 보면 양극재가 특히 잘 갔잖아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그죠? 동박도 있고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셀도 있는데 양극재가 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광물 쪽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가 똑같은 배터리 내에서도 이 매수세에 대한 이 쏠림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보면 HBM 쪽이 먼저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2023년도 3월 15일 그때 전후가 될 겁니다. 그때가 아마 종합주가지수가 2,350 정도 됐었을 텐데 그때 그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SK 하이닉스가 터닝 포인트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부터 AI 관련된 이 모멘텀이 발생이 됐는데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소부장 관련된 주식이 가지 않았었고 한미 반도체나 그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주식이 먼저 치고 갔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1차 벤더로 좀 작용하고 있는 주식들부터 먼저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항상 뒤에 들어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반도체를 하더라도 순서를 정하는 거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
HD, 현대, 중국 계열사가 돈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MRO 쪽. 그 다음에 트럼프 쪽 관련된 이제 당선에 대한 지금은 당선되기 전에 좀 후원했었던 하나그룹 쪽으로 먼저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섹터에서 디테일 나누다 보면 돈이 먼저 들어오듯이 바이오 쪽에서도 돈이 맨 처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GLP-1 타깃 플랫폼으로 했던 이런 주식들이 먼저 이제 불을 뿜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라든지 뭐 인벤티지라든지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관련된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았었죠. 일라이릴리한테 기술 수출했던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RNA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관련된 주식들의 개별 시세가 있고,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크지 않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쪽으로 먼저 자금이 붙다가 빅파마가 최근 들어서 이제 RNA 치료제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계속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ABL 바이오 이제 홈런을 쳤지 않습니까? GSK한테 4조가 넘는, 그죠? 이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게 RNA 치료제 만들 때 얘 기술을 갖다 쓰겠다 이거거든요. BB 셔틀 플랫폼. 그죠? 그 다음에 나이백, RNA 쪽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올릭스도 이제 RNA 쪽이죠. 그리고 ST팜 쪽도 똑같은 매수세가 다른 애들보다는 좀 대기 매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이것도 다시 화면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RNA 쪽. 우리가 이전에는 ADC 위주의 매수가 있었어야 하나요? ADC.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우젠이라든지 니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이 항상 매수가 붙었었는데, 그죠? 여기에 좀 키워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 재료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이런 흐름들이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시장이 2720을 갔지만 2630에서 2550 요 구간을 밟고 2630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구간 동안에 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바이오 이 둘 중에 하나 자금이 쏠리지 않아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지금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짱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짱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자기가 이제 대장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전국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평정해야 되는 섹터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주식을 좀 접목을 시켜서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 시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시젠 33,500원 직전 고점을 밟고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코로나 재확산 기대감 요것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는데요. 시젠이나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그죠? SD 바이오 센서 같은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수 있죠. 코로나 때도 진단키트가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재확산에 대한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테마주잖아요. 그죠? 테마주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테마의 머니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로봇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 테마에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정치 테마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일자리 관련된 테마 있었잖아요. 그 테마의 자금들이 그쪽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제약을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바이오 제약이 있으면 이거를 확장을 해서 헬스케어. 그죠? 여기에 이제 진단 키트도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죠? AI 진료 뭐 이런 거 테마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지만 헬스케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쏠림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쪽으로 그냥 자금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 머니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 테마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큰 재료가 전 섹터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터져야 돼요.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이슈가 딱 터졌었을 때 왠지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되게 쉬운 키워드가. 그죠? 그게 우리가 그 작년도에는 생물보안법이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키워드는 RNA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RNA 관련된 주식을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기지개를 편 게 ABL 바이오 얘가 대장이 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로 분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래서 ADC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도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자,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거래량을 좀 줄여보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ADC라고 하면 여러분 ADC라고 하면 그죠? ABL 바이오도 가야 되고 알테오젠도 가야 되고 리가켄 바이오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ADC 사업을 한 건 맞지만 ADC 관련된 이중항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죠? 그거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키워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옛날에는 이 갤럭시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팔릴까 그죠? 이걸 봤다면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빅사이클로 들 때는 갤럭시가 얼마 팔릴 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출하하느냐 그리고 디램 고정 가격이 얼마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잖아요. 똑같이 삼성전자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를 갤럭시를 많이 팔아봤느냐 아니면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느냐 DDR4 8GB 이걸 보지 않잖아요. HBM을 엔비디아한테 3.8단을 납품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삼성전자지만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지만은 디테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보더라도 중요한 키워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ADC라고 한다면 다 같이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ADC로 가는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BBB 셔틀 플랫폼 그죠? 근데 이게 RNA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바티스가 사간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가 먼저 길을 열었기 때문에 얘가 대장인 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ADC 관련된 업체, 우리가 코로나 때 mRNA 백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siRNA, 그죠? 올릭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상한가는 나이백, 그죠? 예, 이 투가, 세포 투가, 이게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NA 관련된 치료제나 siRNA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바이오 가운데서도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도 아직 뭐 매수세가 좀 적기는 한데 ST팜이 상대적으로 좀 이 대기 매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지금 추정하고 있냐면은 바이오 가운데에서 이 비만이라는 이 키워드와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진단 키워드 여기엔 지금 RNA가 붙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판단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 주식이 지금 현재 좀 돈이 먼저 선순위로 좀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들 기업은 이제 시총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바이오 제약에서 좀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위탁 생산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이런 업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얘는 위탁 생산은 아닙니다. CDMO 관련된 사업을 하긴 하지만 근데 오늘 잘 보면 잘 봐봐요.
돈의 파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4.6%대가 지금 4.4%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금리를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돈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25베이스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연준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컨셉만 형성이 되면 이게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이오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중성들 쪽에서는 R&A 쪽으로 먼저 선침의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는 멈춘 거예요. 좀 계속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일단 멈춰봐. 금리 향방을 보니까 멈춰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간에 좀 지수 무관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주라고 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근데 조선주 가운데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강자 아닙니까? 트럼프 2.0이 시작돼서 가장 먼저 매수가 붙었던 게 하나오션이었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삼성중공업은 MRO에 관련된 사업보다는, 그죠? 이제 특수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이 갈 때 좀 옆으로 횡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반등에 좀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가격에 반응하려고 하는 거구나. 기존 주도주들이. 이런 포인트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2697 요 구간에 있는데, 기존 주도주들은 가격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기존 주도주들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BHI, 그죠? BHI,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보고 있는 건 다 기존 주도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로템, 그죠? 그 다음에 LRG 넥스원,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주도주들 있잖아요. 이런 주도주들은 안 간다가 아니라 못 간다, 여기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는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에 반응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다 피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실 거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절가를 여기를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산 다음에 이걸 손절가를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초보자분들보다는 좀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고수분들 위주의 어떤 대응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의 초보자분들이 많이 볼 테니까 2350에서는 제가 방산주나 조선주,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를 여러분한테 공개 추천을 하면서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기다려보자는 얘기죠. 가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 현대 건설기계. 그죠?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 중국 쪽에서 다시 굴삭기가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진 건설 로봇.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에 좀 반응했던 애들인데 이쪽은 그냥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인데요. 아까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만들어졌는데 반도체는 너무 명확해요. 하이닉스가 먼저 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아까 시장은 뭐에 반응한다고 했어요? 가격에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부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이닉스가 옆에서 다시 양봉 나올 때 삼성전자가 불을 부은 걸 확인하면서 하는 게 낫겠죠.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공략을 했는데
더 사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이 시세를 따라붙는 걸 확인하면서 하시라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바이오 쪽으로 쏠리면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투입할 자금은 좀 밀어놨다가 바이오 쪽을 먼저 하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관련된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봤는데 잘 한번 복귀 한번 해보세요. 잘 활용해서 성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